구독 좀 해주세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할 내용은 바로 표류기의 역사. 우리나라의 표류한 외국 사람의 입장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부러 계획적으로 막 신랑로개척 이런 건 하지 않았지만 풍랑을 만나가지고 갑자기 표류하다가 중국으로도 가고 일본으로도 가고 베트남으로도 가고 저기 멀리 필리핀까지 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한 이런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있었던 그런 표류의 역사, 이런 것들을 영상과 함께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실제로 표류를 하고 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견문록 그런 거를 써놓은 표회록이 남아 있어요. 그런 표회록, 최부의 표회록이라던가 또 다른 사람들의 그런 뭐 표회시말 뭐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막 표류하고 막 그러다가 어떤 무인도인 줄 알고 딱 도착했는데, 난생 처음 보는 나라, 말도 안 통하고 이상한 나라에 내가 딱 표류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런데다가 심지어 그 나라에서 안 보내줘, 그냥 우리나라에 와서 계속 살아, 이런 식으로 완전 뭐랄까, 그냥 잡혔다, 억류되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지. 실제로 그런 일이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조선시대의 표류기인 표회록, 바로 우리가 남아있는 표회록 중에서 가장 자세하고 정말 학문적으로 가치가 높은 최부의 표회록에 대해서 먼저 얘기 나누려고 해요. 보시면 최부는 1487년에, 그러니까 지금 순서대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바로 성종 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거죠. 조선이 막 건국하고 나서 태종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바로 연산군 바로 아버지 아닙니까? 연산군 바로 전 성종 때, 바로 성종 18년에 제주도로 일하러 간 최부라는 사람이 이제 겨울에 어쩔 수 없이 배를 띄우게 돼요. 왜 그러냐면 부모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부친상 때문에 제주도에서 나주로 배를 띄우고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풍랑을 만난 거예요. 엄청난 막 파도가 되게 높고 막 하늘이 먹구름이 껴가지고 지금 배를 띄울 수 없는 좀 날씨다 그랬는데, 그래도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무리해서 배를 띄웠고, 그 배 안에는 43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아무튼 계속 표류를 하다가 14일간 표류를 하다가 그 안에서 정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 배 안에서는요, 먹을 거보다 일단 물이 먼저 떨어지면은 큰일이잖아요. 비가 오지 않을 경우 바닷물을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본인의 오줌을 먹고 버텨가면서 14일 동안 표류하다가 딱 이제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중국이었어요. 그래서 중국까지, 제주도에서 중국까지 표류해서 갔다고 합니다. 그게 잘 감이 안 오잖아요. 제가 그거를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최부가 표류한 코스를 보시면, 약간 흐려서 잘 안 보이시는데 제가 네이버에서 퍼왔어요. 보시면은 최부가 제주도에서 위로 가야 되는데 옆으로 갔죠. 옆으로 14일간 표류하다가 처음 발견한 곳이 되게 중국의 남부 쪽이에요. 여기 중국의 하이난 그쪽인데 홍콩하고도 가까운 곳이네요. 우두웨양이라고 하는, 여기를 뭐라고, 옛날에는 뭐라고 했냐면 뭐 우두웨양, 뭐 우두성 뭐 이렇게도 얘기했는데, 그 난징 훨씬 밑에예요. 그래서 되게 남부지방. 거기에 처음 도착했었는데, 최부 일행이 처음 도착했을 때는 이 중국 사람들이 최부의 일행들을 왜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막 문초를 당하고 이게 오해를 샀대요. 그렇지만 이제 최부가 한문도 잘했기 때문에 한문으로 우리나라 역사라던가 그런 중국의 뭐 우리나라 뭐 왕 이름이라던가 뭐 그리고 중국과의 교류 이야기 막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니까, 아, 이 조선 사람이 맞구나. 그리고 워낙 최부가 매너 있었대요. 되게 학식이 풍부하고 행동이 선비스럽고 그래가지고 뭔가 좀 감탄을 하고 이 사람들이 이 일행을 데리고 저기 북경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최부가 이 우두양에서 쭉 위로 쭉쭉쭉 올라가죠. 올라가면서 이제 거기서 숙박을 하고 주변을 둘러보고, 그런 보고 듣고 느낀 그런 것들을 기행문 형식으로 전체 그 여정이 136일간의 여정이래요. 이 제주도부터 출발해가지고 14일 동안 표류하다가 우두해양에 도착하고 북경까지 갔다가 결국에는 신의주, 의주 쪽으로 해가지고 압록강을 건너서 조선으로 돌아온 그 전체 136일간의 여정을 다 책으로 구체적으로 남겨놓은 게 바로 최부의 표회록입니다. 이 최부의 표회록은요,
우리나라에도 교과서에는 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교과서로 배울 때는 몰랐었거든요. 그냥 표회록이 있다는 것만 알았지 구체적인 걸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저도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려고 막 찾아보니까 이 표회록이 논문으로도 많이 아직도 연구 진행 중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이제서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표회록이 참 신기하게도 해외에서 먼저 가치를 인정했다고 해요. 이게 한문으로 쓰여진 건데, 해외에서 처음으로 번역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번역한 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일본 사람이에요. 최초 학문적으로 학술적인 번역을 한 사람은 두 번째로 학술적인 번역을 한 사람은 일본에서 번역을 해서 이걸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따기도 한 아무튼 우리나라는 이거를 잘 몰랐는데 어떻게 보면은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 진짜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중국 사람들도 놀랄 정도로 너무나 세세하게 잘 기록을 해놨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한국판 동양견문록, 이 최부의 표회록에 관련된 거를 영상을 그럼 먼저 보시고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표회록? 뭐지? 최부가 누구지? 이렇게 좀 갑자기 생뚱맞게 들으시는 것보다, 조금, 시청각 자료를 보시고서 얘기를 나누는 게 또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역사 채널 112화 영상. 예, 여러분 잘 들으시죠? 예. 지금 보신 영상이 바로 최부의 표회록과 관련된 영상이에요. 보시면 일단 좀 최부는, 관직에도 오를 정도의 그런 문인이었고, 어느 정도 글 쓰는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고, 워낙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중국에 가서 보고 느끼고, 그가 깨달은 그런 것들을 좀 학술적으로 쓸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오늘 그래서 제가 좀 선원 같은 느낌으로 내가 막 뭔가 좀 세일러 복장 그런 걸 하려고 했는데 가장 내가 갖고 있는 옷 중에서 뭔가 바다스러운 옷을 입은 거예요.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여름 옷이 너무 정리를 안 해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갖고 있는 옷 중에 티셔츠 그냥 대충 꺼내봤어요. 버퍼 생겨요. 이게 지상파가 좀 가끔 버퍼가 심하거든요. 왜 60%까지 올라갔지? 조금 지나면 안정화되니까 예, 버퍼가 많이 심한가요? 예, 채팅창에서 어떤 분이 제 인강을 듣고 한국사 6문제 맞춰서 1급 합격했습니다. 한국사 1급이 6문제 맞춘다고 합격이 되나요? 오, 축하드려요. 제가 좀 도움이 됐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골드바님이 와 근데 5개월도 안 되는 136일 동안 저 일정이 가능했다니. 그쵸. 옛날에 지금은 뭐 비행기 타고 다니거나 했지만 옛날에 말 타고 걸어 당기고 막 수레를 타고 뭐 그렇게 일정이 빡셌죠. 그러니까 뭐 최부는 중국에 여행하러 간 게 아니라 어쩌다가 표류해서 간 거였고 베이징까지는 막 미친 듯이 막 올라갔겠죠. 중국 남부에서 북쪽으로 종단해서 조선으로 돌아온 건데 136일밖에? 그래도 꽤 걸리지 않았나? 계속 빡세게 움직이지 않았을까? 대운하 이야기도 나온 거 보니까 배로 운하로 이동한 것도 있겠네요. 근데 최부의 항로를 보면은 그렇게 운하를 이용해서 한 건 이 중간 쪽 황하나 이 가운데 대운하 쪽에서 약간 요쯤에서 좀 화안이나 양주에서 탄 것도 있을 수 있겠어요. 아무튼 그 중국의 대운하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서술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 표회록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고요. 이 표회록이라고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논문에 관련된 내용도 되게 검색 사이트에 뜨거든요. 그래서 이 표회록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역사에 관한 거는 논문으로 생각하고 깊이 공부해야 할 부분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먹고 살기 편하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전에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정치사 부분만 연구를 했지, 이런 표회록이라던가, 이런 주변사들, 그런, 그냥 휙 하고 지나가 버린, 내비둬 버린 그런 역사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활발하게 뭐 논문이라던가 다시 재연구를 할 부분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회록도 제가 좀 신기한 게, 와, 진짜 조선시대에도 그렇게 막 표류를 해가지고 외국에 가고 외국과 교류를 하고, 처음에 얼마 대화가 안 통하고 힘들었을 거 아니야. 근데도 이제 외국에서 이제 그래도 접대를 해줘가지고 다시 우리나라에 돌아온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하멜 표류기와 비교했을 때 최부의 표류기가 훨씬 더 구체적이고 정말 중국의 역사를 잘 표현을 했고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되게 꼼꼼한 사람이었나 봐. 이 최부라는 사람이 되게 꼼꼼한 사람이 저도 표류기 일부 몇 군데만 봤지 전체를 다 읽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최후의 표류록을 사서 보려고요. 예, 제가 이번에 수업 준비한다고 이걸 빨리 읽어볼 시간은 안 됐고, 그냥 몇 개만 발췌해서 봤는데, 표회록이라고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은 구매하셔서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몇 부분만 딱딱 봤는데, 되게 구체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슨 어디 어느 지방에 나무가 있으면은 뽕나무가 몇 그루고 여기에는 무슨 감귤나무가 뭐 어떻게 나는데 남부 지방에 어느 나무와는 또 다르게 생겼고 구체적으로 이파리가 어떻고 되게 구체적으로 써 있다는 거. 그래서 되게 좀 관찰력이 좋은 사람이구나. 꼼꼼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느꼈고